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비즈니스의 이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랑 이 비즈니스의 이해 첫 번째 장인 이 비즈니스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비즈니스, 이가 붙은, 인터넷이 붙은 이와 이것들이 합성어인 비즈니스, 그 부분에 대한 발전 사항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들과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모바일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즈니스가 출현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 과연 이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뭔지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상품들, 어떠한 패러다임 그리고 기대 효과라든지 성공 요인까지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들어갈 부분은 인터넷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내가 알 필요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알아두면 매우 유식해 보이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이 정도의 인터넷이 발전되게 됐구나라는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1969년에 군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알파넷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군대의 기밀을 주고받거나 군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방어 체계를 주고받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 우편을 사용하거나 텔레넷을 사용하거나 이용해서 실제로 인터넷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77년 정도, 1977년 정도가 되어야 전자 우편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82년 정도에 TCP/IP, 통신 프로토콜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이 프로토콜이란 것은 약속이란 거예요. 인터넷을 할 때 약속. 인터넷이 어떻게 세팅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군대 위주로 알파넷이 진행되다가 84년에 보시면 과학재단, 교육 부분에서도 쓰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1년에 들여서야 월드 와이드 웹, WWW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 검색하실 때 보시면 www가 들어가죠. 그 이후로 www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정도가 되어서야 인터넷 쇼핑이 개시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넷스케이프가 발표되게 됐습니다. 그때 94년, 95년이 돼서야 상업화되고 대중화되고 정보 고속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 가지 11 버전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엣지까지 나왔지만 지금 이 전 버전인 익스플로러는 96년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인터넷 표준화가 착수되기 시작했죠. 자, 표준화라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사용해도 똑같은 형태가 되는 표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에 표준이 작업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 2022년, 22년에는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58% 정도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되는데요. 77억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22년에 45억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눈부신 발전입니다. 98년에 1억 명 돌파했었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월드와이드 웹
www.인터넷.com에 들어가 보시면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게 된 순간인 거죠. 자, 그거에 대비해서 국내 인터넷의 발전 과정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국내 인터넷은 미국의 인터넷이 발전된 거 보면은 군대 위주, 군사 위주의 쓰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82년도에 서울대랑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간에 시스템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86년 정도 돼서 우리가 드디어 IP 주소를 배정받게 되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공식적 도메인 KR, co.kr 많이 보셨죠? 국가 도메인이 도입되게 됐고요. 그리고 쭉쭉쭉 오다가 여러분들 뭐 써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화선에 연결한 인터넷 연결, 한국종신, 데이콤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 서비스들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94년이에요. 그리고 95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웹 PC 인터넷 접속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97년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작돼서 2004년 3천만 명 돌파, 2008년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500만 명 돌파까지 해서 현재는 국가 인터넷 상용화 5G까지 온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납니다. 96%가 전체 인구 5천만 명 대비 4,900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률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외와 국내에서 인터넷이 발전되게 된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감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라디오가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 걸린 시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전화 같은 경우에도 25년 이상이 걸렸어요. 자, 늦게 태어난 매체일수록 여러분들이 5천만 명 돌파 소요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TV 같은 경우 보세요. 13년 걸렸습니다. 케이블 10년이고 인터넷은 단 5년 만에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는 비즈니스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 5천만 명 돌파할 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채널, 매체입니까?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요.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유저로서 사용했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라든지 사용자, 생산자로서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정확히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번 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 중에는 대학생인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번 봅시다. 얼만큼 이렇게 이용량이 빨라졌는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00년대 무선 모바일 인터넷 포함인 경우에도 거의 전 국민의 44%가 썼고요. 지금 2018년도 자료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거의
6% 정도가 2020년도까지 쓴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3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인터넷을 거의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률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넷을 그 3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터넷 사용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SNS라든지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빠질 수 있었나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빠질 수 없다. 두 번째가 자료 및 정보 획득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나 잘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찾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또 많이 하시는 것, 여가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이죠.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인 기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학습하거나 직업이나 직장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 그 다음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보급돼 있어요. 그 중에도 모바일 인터넷은 또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모바일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무선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동전화 이런 것 같이 무선 단말기 안에 무선 랜이라든지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모바일 인터넷은 조금 다릅니다.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넷북 이런 것들 해서 좀 더 모바일 인터넷이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동성도 있고요. 휴대성도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동전화라든지 패드,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걸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인터넷 중에서 전체 인터넷 인구 이용률을 봤어요. 근데 모바일 인터넷 인구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연령별로 보시면은 전체에서는 거의 88%에서 90%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92%, 여자 같은 경우에도 88%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은 무서운 게 어릴 때부터 접속이 높죠. 접근하기도 쉽고요. 3에서 9세가 벌써 78%가 넘습니다. 10대 되면은 98%예요. 20대 되면은 99.9%입니다. 30대도 99.9%입니다. 40대 돼서야 0.2%가 내려가요. 99.7%, 50대 돼도 98.5%, 1.5% 빠진 겁니다. 60대에도 88%가 넘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모바일 인터넷 이걸 이용한 서비스가 왜 활발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럼 이 모바일 서비스라는 건 돈이 되겠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비즈니스가 많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셔도 전체 91% 정도 스마트폰이 보유하고 계시고 남자 93%고요. 여자 88%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세에서 19세는 95%입니다. 그 외에는 99%, 99.7%까지 이용하다가 60대 이상이 되어야 87% 정도 떨어져 있네요. 70세 이상은 3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주위에 할머니 분이나 어르신들 보시면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 잘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계신 모바일 인터넷 기기
등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이고요. 이자는 9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18% 정도가 태블릿, 그리고 4% 이상이 웨어러블 기기. 그거 세 개 합치면 모바일 기기잖아요. 93%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이 가지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와, 이렇게 모바일 시장이, 모바일 비즈니스가 활발하구나. 그걸 나도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구나. 이 비즈니스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어때요? 웨어러블 기기 자체도 보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6세 이상 인구 중에 4.1%가 웨어러블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신기한 게 남자의 보유율보다 여자의 보유율이 2.3% 높대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웨어러블 기기를 왜 차세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차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을 봤어요. 인터넷과 모바일로 나누어진 현재 상황. 와,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나? 전 세계에서도 60% 이상이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모바일은 아니냐? 모바일은 더 심해요. 99.9%, 99.8%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는 내가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핸드폰을 끼고 사는지 생각해보면 쉽거든요. 저도 핸드폰을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왜? 내가 돈을 쓰는 형태, 내가 유저로서 하는 것들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가방 속에 넣어둡니다. 카드도 잘 꺼내지 않고. 그만큼 모바일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모바일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 모바일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관련된 서비스 유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모바일에서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모바일로 비즈니스를 하면 충분히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겠구나. 뭔가 모바일 사업을 하면, 인터넷 사업을 하면 충분히 뭔가 사용자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건 극히 작았을 거예요. 뭐 PC를 켜가지고 음식을 주문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떻게 시켰어요? 모바일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땐 모바일 서비스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켰습니까? 잡지 보고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번호 물어봐서 우리 냉장고 앞에 가득히 붙은 팻말 보고 시켰단 말이에요. 모바일 서비스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요. 배달의 민족 PC에서 되나요? 안 되죠. 모바일 서비스예요. 그럼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고요. 이 모바일 서비스는 이 비즈니스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비즈니스 형태. 배달을 대행해 주고요. 배달을 온라인에서
핸드폰에서 쏘아주는 배달을 접수해서 가게 사장님들한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비즈니스가 생겨난 거예요. 모바일 비즈니스가. 원래 없었던 비즈니스죠. 왜 생겼을까? 이게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배달의 민족의 대표는 엄청난 돈을 받았죠. 돈을 벌었어요. 기부도 엄청 합니다. 자, 이 비즈니스라는 게 왜 중요하고 왜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잖아요. 자, 인터넷 서비스, 가장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태어났냐? 전자우편. 우리 아까 1980년도, 60년도 보시면 전자우편으로 가장 먼저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서비스는 전자우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메일이고요.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그리고 작성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친구인 개인에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 메일로도 할 수 있는 기본적 메시징 서비스예요. 두 번째 기본 서비스는요. FTP라 부르는 파일 전송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자료들, 정보들, 그리고 파일들, 이런 것들이 파일 전송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FTP라 부르는 파일 전송은 여러분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파일은 파일이에요. 트랜스퍼는 전송이에요. 프로토콜은 규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규약에 대해서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FTP를 접속하고자 하면 FTP 서버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 게 이 FTP 서비스인 거죠. 세 번째가 원거리 접속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컴퓨터를 내가 바로 앞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텔넷이라든지 러그인이라는 서비스가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면 되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메시징을 이메일이라는 형태로 주고받는 서비스, 파일을 주고받는 거, 원거리로 접속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응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는 메시징 서비스, 파일 전송 서비스, 리모트 컨트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터넷이란 기술 기반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네요. 뭐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검색 엔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자료들을 빠르게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페이지 색인을 검색하거나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통합 검색을 하거나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도 검색되죠. TV 영상 서비스 되죠. 음악 검색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리 검색도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검색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응용돼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합니다. 네이버가 왜 성장했냐고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왜 성장했다고 했죠? 원래 네이버가 2등이었죠? 네이버 지식이나 서비스 때문에 이런 정보 검색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메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용 서비스인 거죠.
이메일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버디버디라든지 인터넷 전용 메시지, 네이트온, 지금은 온라인 카카오톡 되긴 되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MMS 문자, SMS 문자, IM 문자, 이런 인스턴트 메시지, 멀티 메시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인터넷 메신저로 사용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싸이월드, 미니홈피, 블로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모바일로 나왔죠. 카카오톡이죠. 인터넷에서 대표적인 주자 뭐였죠? 네이트온, 버디버디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욕구를 채워줬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인맥을 맺거나 기존 인맥을 더 온라인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특정 관점이라든지 취미 활동, 여러 가지 나만의 활동들을 관계망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해서 메시지도 전달 가능하게 하고 이미지도 공유 가능하게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정보가 엄청나게 빨라서 파급력도 매우 큽니다.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친구 만나려고 교제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은 SNS가 이 역할을 전부 다 대신하고 있죠.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페메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시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에서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의 62%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남자가 67%, 여자가 56% 정도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 30대 순이고요. 그리고 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장인 업무용 이메일 이용자가 90.8%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유가 이메일이고요.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에 이메일 용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직장인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률을 보셔도 만 6세 이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95%가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죠. 6세, 19세 89%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99%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 기능에서 왜 가장 이 인스턴트 메시지를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사진, 동영상, 일정 업무 파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성 및 영상 통화고요. 네 번째는 게임, 다섯 번째는 지도, 여섯 번째는 택배 배송, 정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매하는 것들, 여덟 번째는 제휴 서비스들 때문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가 왜 인스턴트 메시지가 강한 건지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대화하기 때문이란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 이용 메시지 서비스를 보시면 카카오톡이 가장 높습니다. 카카오톡, 페메,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구글 등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DM이 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는 아직 포함되지 못했지만 현재 인스타그램 DM도 매우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성연령별 SNS 이용률을 보셔도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91% 정도고요. 30대 84%, 40대 74%로 SNS 이용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17년과 2018년 자료에서는 약간 줄었었네요. 지금은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주 이용 SNS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 15세에서 18세는 이거 2021년 자료입니다. 페이스북이래요. 자, 여러분들하고 맞는지 보세요. 그리고 19세에서 24세는 인스타그램이랍니다. 25세에서 29세, 30에서 34세 전부 다 인스타그램이래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고요. 3위만 15세, 18세는 트위터, 틱톡이고요. 19세, 24세는 트위터, 블로그고요. 25세, 29세는 블로그, 트위터고요. 30에서 34세는 블로그, 밴드 순이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세 번째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용되는 거, 멀티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건 게임이겠죠.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서 이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가장 강하게 성장시키고 있고요. 인터넷 게임, 네트워크 게임이라 부르는 이 온라인 게임을 여러분들 같이 서버에 접속해서 친구들과 다른 게이머들과 이 게임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게임 산업은 뭐 교육 게임, 의료 게임, 국방 게임, 관광 게임 이런 것들로 기능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에 게임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음악이죠. 여러분들 음악 많이 이용하시죠? 많이 들으시고요. 예전에는 이 과거 디지털 음악 시장이라고 하면 뭐였냐? 벨소리였어요. 통화 연결음.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게 컬러링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컬러링 바꿔달라고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저한테 많이 부탁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때 여러분들 뭐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mp3 불법 복제 파일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진짜 많이 해결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음악 팬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시면 그 좋아하는 가수의 상을 받게 하거나 등수를 매기게 하는 그 기준에 스트리밍 기준이 있어서 뭐 불법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가수 갑자기 1등을 했는데 그런 걸 찾아보니 뭐 불법 스트리밍 이슈가 있었다. 아직 그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한번 떠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서비스의 이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성장률은 매년 양의 성장률이고요. 거의 양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매년 늡니다. 그래서 2018년 지금 뭐 거의 15억, 16억, 20만억, 18만 억 정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게임 산업, 음악 산업에서 계속 되고 있고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 번째가 전자책이죠. 여러분들 지금 몇 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는 전자책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 휴대기기나 컴퓨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를 살 때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자책과 오프라인 책을 같이 구매해요. 왜냐면 안 그래도 대학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들고 다니기 힘들 때는 전자책도 들고 다니고요. 오프라인 책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 패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자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자책을 위한 패드도 있을 정도로 전자책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점들은 있긴 하죠. 종이책보다는 싸긴 싼데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서 필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해서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방송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요즘 TV 많이 안 보시죠? 거의 다시 보기 아닙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체를 보지도 않고 거의 다시 보기 짤만 보는 경우도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브 컨텐츠의 사용 시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UCC에서 발전된 유저 컨텐츠 크리에이터에서 발전된 유튜브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령대별로도 엄청 높고요. 사용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TV나 이런 곳에서 즐길 수 없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구독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러닝.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러닝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기술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러닝 서비스라고 다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다 이러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대학생활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학습 진도 관리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많이 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듣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준이라든지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시간도 여러분들이 워낙 맞추는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매우 편리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걸 계속 영구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내가 반복 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러닝 서비스에서는 매우 좋은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컨텐츠적인 측면으로서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은 강의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터넷 뉴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메인 서비스들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인터넷 서비스고요.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고요. 그거 외에 인터넷 광고 서비스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포함됩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70대 이상이 72% 정도 되는 거 제외하고는 사용자들과 80%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에서도 보시면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인터넷 서비스는 커뮤니티 서비스, 여러분들 카페, 클럽, 블로그 같은 것들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카페나 클럽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고나라 얼마에 팔렸죠? 여러분들 보셨죠? 중고나라 못 보셨어요? 중고나라가 이번에 팔렸죠.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 번개장터만 보셔도 매출이 이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거래액이 3천억, 총거래 금액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나라가 얼마 팔렸는지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안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카페나 클럽이 돈이 된다는 거죠. 중고나라가 요즘은 다 어디로 갔죠? 여러분들은 많이 어디서 거래하시죠? 당근이라는 앱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게 비즈니스화 된다는 거죠. 블로그 돈을 못 벌 것 같나요? 블로그도 돈 봅니다. 여러분들 파워 블로그 돈을 받거나 거래성을 받아서 진행하죠. 여러분들 유튜버 한때 이슈 됐죠? 광고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제재가 들어갔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었죠. 왜 광고라고 표시 안 하고 싶었을까요? 광고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안 보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글을 써주거나 전문 자료를 사진 등을 게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입니다.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할 수도 있고 상품 검색하거나 가격 검색 등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자, 모바일 서비스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